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에 실시한 모의평가 상황 판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모의평가 상황 판단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이번 모의평가는 어떻냐? 우리가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7급 같은 경우에는 5급보다는 쉽고 민경채보다는 어려웠어요. 네. 근데 또 형식적으로 보면 25문항으로 민경채랑 동일하죠. 시간도 비슷하고. 그러면 민경채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민경채 시험을 볼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부족하겠죠. 난이도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특징을 살펴볼게요. 특징은 새로운 7급만을 위한 새로운 유형은 없었어요. 기존 5급이나 민경채랑 같은 유형이 나왔어요. 제 기준법에 따르자면 지문형, 규정형, 공식형, 단서형, 이들이 모두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모두 나왔어요. 지문형 같은 경우가 4문제, 그리고 지문형 같은 경우에서는 2문항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규정이 8문제, 공식이 6문제, 단서형이 7문제 나왔어요. 공식이라는 것은 보통 숫자나 우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을 말하는 거고요. 단서는 흔히 알고 있는 논리 게임, 퀴즈 이런 것들, 그런 문항들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은 없었고요. 오히려 기존에는 간간히 출제되던 논리 퀴즈, 명제 논리를 활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표를 활용해 가지고 참거짓을 활용해서 어떠한 결론을 찾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언어 논리에서 나오고 이번에 우리 상황 판단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서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온 것들이 어떠한 지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에서 게임 규칙 같은 걸 주고 상황이나 결과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런 게 2문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다 수리 퍼즐이었어요. 그래서 문항은 뭐 유형은 그대로인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다른 시험에 비해서 적용이 굉장히 강조됐어요.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가 다른 시험보다 훨씬 많았어요. 뭘 그대로 적용하냐? 기준입니다. 주어진 정보에서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선지, 상황 아니면 특정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정리만 하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비율을 문항수로 보면 20대 5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5문항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만 잘 풀어도 80점이에요. 80점이면 우리가 만약 80점 맞았다고 하면 이 시험에서 상황 판단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 문제만 잘 풀었어도, 적용을 잘하는 문제만 풀었어도 우리가 충분히 합격선에 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적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정보의 정리가 중요하겠죠. 정보를 정리하면 기준이 되니까요.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어진 그 지문에서 규정이 있으면 어느 규정을 딱 가가지고 얘가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구나 딱 하면 그 규정만 적용하면 돼요. 더 이상
뭐 연결이 되는 경우는 조금씩 있지만 또 다른 거기서 이제 뭘 뽑아내든지 이러한 것들이 적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면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다른 P세션과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형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다만 적용의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된 거니까. 그다음에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상황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문항이 상황 판단은 지식시험이랑 달라서 무슨 체계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을 측정한다고 하는 걸 봐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전형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안점을 둬야 될 건 뭐다. 아니면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유형화해놔야 돼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4가지. 이건 저의 기준인데 저의 기준을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다른 방식이 편하면 다른 방식을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형을 왜 나눈다? 문항을 쉽게 접근하고 문항을 쉽게 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예요. 범주화 시켜서 규정형이야. 그러면 규정형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결국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정오를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돼? 요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규정은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 규정은 어떤 요건과 어떤 효과로 구성이 돼? 그래서 이 요건이 있구나. 그럼 충족이 됐네. 효과가 이거야.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한 걸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그러한 작업의 전으로서 그러니까 규정형이다. 그러면 요건과 효과를 알아야 돼.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것이 어느 규정을 적용을 받는지 난 찾아야 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작업들이 머릿속에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일단 상황 판단 문항들을 유형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풀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초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간단한 논리학 기본. 명제 논리가 뭐다? 명제 논리는 참과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다. 뭐 이런 것들 참 거짓이 된다. 그 다음에 대우 명제는 본 명제와 질값이 같다. 그 다음에 3단 논법에서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는 정권 긍정, 후권 부정 등을 통해서 같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오류에는 정권 부정, 후권 긍정 하면 참이냐 거짓이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추상적으로 따닥따닥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테디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 정도까지는 기초 지식을 익히셔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규정의 어디까지가 요건이고 어디가 효과야. 요건은 주체, 객체, 행위, 특별 절차적 요건, 그 다음 시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해석하는 법. 논리학이랑 조금 달라요. 반대 해석이라는 게 있어서 논리학에서 오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참으로 보고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익혀놔야 돼요. 그리고 공식형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과 많이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의사결정에 우리 기본적인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위험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 각각의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정보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내가 이 정보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접근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훨씬 더 빨라지긴 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 지식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기본서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서를 활용해 가지고 좀 익힐 필요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그 다음 편에는 그럼 뭘 공부해야 돼? 아, 기본서 다 봤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모의고사 풀까요? 아,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항을 활용해 가지고 스스로 요 밑에 나와 있는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기출문항을 활용하실 때는 저는 민경채부터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민경채가 난이도가 낮아서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장치라든지 기본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민경채에서는 어떠한 그 조건 규정이라고 할게요. 규정이 나오면 그 규정에서 원칙이 나와요. 뭐뭐 하면 A 하면 B 한다. 근데 단 A인데 거기에 C까지 갖춘 경우, C를 갖춘 경우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 요 단 부분은 예외죠. 예외. 요 정도 되는 아주 우리가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구조를 민경채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행시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원칙, 그 다음에 원칙 예외, 그 예외에 또 예외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외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 처음부터 이걸로 접근하면 너무 그 문항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민경채부터 차곡차곡 다진 다음에 이러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있구나 하고 난 다음에 행시를 보면 기본적으로 원칙과 예외만 물어보는데 원칙 물어보고 예외 물어보고 거기서 예외를 물어볼 수도 있네. 이렇게까지 문제가 구성되네 하는 걸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밟아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경채부터 보고 행시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항을 활용할 때 제가 방금 활용해서 우리가 익혀야 될 거는 절차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차적 지식은 이건 능력이에요. 우리가 상황 판단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해서 주어진 정보를 상황에 적용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상황과 판단이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거는 주어진 정보에서 기준을 찾거나 정리하거나 가공해서 내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 지식에서 습득해야 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정보를 정리하거나 가공해서 기준을 도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도출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 판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절차적 지식이라는 거 제가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주 단순한 쉬운 예로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아마 여러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현명하시고 똑똑하시니까. 처음부터 자전거에 딱 앉자마자 이거 페달 굴리면 되고 핸들을 꽉 잡으면 되고 이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다 가는구만. 이렇게 해서 처음 타자마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죠? 자전거 처음 발동 다 달아나고 보조바퀴까지 단 상태에서도 처음 자전거 타는 아이를 앉혀놓으면 페달을 굴리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죠. 핸들을 꽉 잡아야지 옆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야.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그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지 그걸 하죠. 근데 아이들도 조금 지나면 알아서 페달 굴리면서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잘해요. 그럼 보조바퀴를 뗐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고급 스킬은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굴려야 되는 거죠.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보조바퀴가 있었을 때는 그냥 멈춰 있어도 자전거 안 넘어지니까 아이가 그냥 페달을 그냥 안 밟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 배워요. 근데 그거를 천년만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고 천년만년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른 웃고 얘기하고 다른 짓 하면서도 자전거 타요. 근데 저절로 돼요. 결국 우리가 이 자전거 타기랑
유사하게 우리가 평소 공부하는 학습은 뭘 해야 되냐면 체화예요. 체화. 정보를 정리하고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을 체화를 하는 거예요. 이 체화는 자전거를 타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의 체화의 목적은 딱 하나죠. 문제를 많이 맞추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죠. 네. 그걸 하기 위한 체화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뭐 같은 개념들끼리 모아놓고 포함관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편가르기. 그 다음에 규정이나 공식 같은 것들을 정리, 원칙과 예외를 정리하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 이런 것들 정리하는 주문. 어떠한 재료를 넣으면 뿅 하고 다른 음식을 만드는 거든지 효과를 나타내는 주문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고요. 가공이라는 것들은 정리보다는 조금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이 주어진 정보를 그냥 포함관계에 따라서 개념별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주문처럼 요건, 효과, 공식, 조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문항을 푸는데 부족한 경우예요. 그래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보통 실마리를 찾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작업으로 나누는데 수문 전제를 찾는 우리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숨바꼭질, 정보를 뭉치거나 자르거나 아니면 변환시켜 보거나 연결해 보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 활자화되어 있지 않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수문 정보가 있어요. 그걸 찾는 숨바꼭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 정보들을 적용 순서나 아니면 판단 순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실마리를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갔을 때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초의 시발점을 찾는 것. 그래서 그걸 대장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찾기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리하거나 가공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기준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정오, 그죠? 옳은 선지를 찾아라, 옳은 보기를 찾아라,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르면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식으로 특정 결론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판단하는 건데 이 판단은 크게 봤을 때 5가지는 나눌 수 있어요. 기준과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선지하고 보기로 얘기를 합시다. 기준이랑 선지와 보기가 이해는 어떤 거냐면 내용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랑 선지랑 내용적으로 동일하면 옳은 거고 내용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게 되겠죠. 추론 같은 경우는 기준을 가지고 가능한 정보냐 선지나 보기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고요. 분석은 주어진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니까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숨어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들 분석이고요.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상황이나 사례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선택은 적용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똑같이 기준을 대입을 했는데 사례는 상황에 적용했는데 이때는 대상들이 있어요. 대안인 경우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고 이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충족하는 것 모두를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 특정 기준을 이제 점수화 됐는데 거기서 특정 기준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판단을 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추상적으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체화하는 것을 이러한 방법을 체화하는 걸
체화하는 거를 학습하는 거예요. 체화하는 걸 학습. 예. 이게 7급 피셋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학습할 때.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험은 지식 시험이 아니에요.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문제만 그냥 드립다 풀거든요.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때는 우리가 유형화를 시키면 4가지 정도로만 유형화 시키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내가 200문제 풀었으면 200문제 전부 다가 하나하나의 유형이에요. 200개 유형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모의평가도 해설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제가 따로 올려놓은 강의들을 조금씩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잘라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내가 문항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또 하나 빠뜨렸네요. 기출문항을 활용한다는 것은 일단 2단계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 문항을 시간에 맞춰서 실전처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의 전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실전처럼 푼다. 그리고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해야 돼요. 리뷰는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먼저 정오를 판단하는 것들인 경우에는 이게 옳은 근거는 뭐야?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옳은 거야. 이 근거에 따라서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고 특정 결론이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어진 정보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건 옳아, 틀려. 이거 대충 이렇게 하니까 나와. 이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건 리뷰니까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실전에서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게 아니라 실전에서 우리가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는 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나는 요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근거와 효과를 찾으면서 내가 이거 풀 때는 시간을 쭉 해서 이건 못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적용을 할 수는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궁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 다른 기출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풀 때 또 그걸 또 적용해보고 이건 나한테 맞다. 그럼 그걸 저 계속 쓰는 거고 안 맞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빠르기 그 다음에 1%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정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요거죠. 상황 판단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스스로 유형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문항을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문항을 풀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기출문항을 많이 푸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